네, 1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3절은 필터 중에서 캐파시터 필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장 구현하기 쉽고 단순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정류된 신호가 정류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120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220을 쓰고 있죠. 알고 있는 거죠. 120이 60Hz를 쓰고 있죠. 예, 뭐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면 다 이제 콘센트 모양은 다 다르듯이 전기도 다 다르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50Hz를 쓰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 수로 따지면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60Hz 쓰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동쪽은 이제 50Hz 쓰고 서쪽은 60Hz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에. 예, 다 다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0Hz 쓰는 나라들 뭐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전압이 뭐 110, 200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100, 딱 저번에 위키를 보니까 100, 110, 115, 20 뭐 이렇게 있고, 또 120 했더라. 7인가 8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200대도 뭐 220, 230, 40 있고요. 주파수는 이제 50, 60입니다. 네? 50Hz가 훨씬 많다. 훨씬 뭐 압도적으로 많다. 대충 그렇다 하는 거. 뭐 상식선을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정류기를 거치게 되면 정류된 렉티파이드 된 그런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좀 풀 렉티파이어죠. 센터 탭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스위치를 거쳐서 이제 커패시터, 여기 커패시터가 있죠. 커패시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로드가 여기 아래에 있죠. 정류된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커패시터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패시터를 붙게 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맨 처음에 좀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가 시간이 0이라기보다 앞에서 계속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게 불편하면 그냥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뭐 커패시터가 다 방전이 돼 있어서 그, 이 정류기가 딱 동작을 하면 여기 신호가 인가가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쭉 그러다가 이 피크를 지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신호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여기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떨어지려면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도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가 어렵죠. 커패시터 양단이 떨어지려면 여기 차지가 디스차지가 돼야 됩니다. 전하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전하가 가려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려면 막혀 있고, 이쪽으로 가려면 막혀 있고, 따라서 이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전될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R과 C에 대해서 이런 시정수를 갖고 이제 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RC라고 할까요? 그냥 R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포텐셜리 디크리징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정수가 타임 컨스턴트가 길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직선인 것처럼 이게 쭉 늘어지니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리플이 뭐 사인파 비슷하게 생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 책엔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파형보다는 이런 식의 파형이 된다 거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로드가 없으면 뭐 당연히 캐패시터가 방전할 데가 없으니까 항상 똑같겠죠. 근데 우리는 뭐 구동시켜야 될 로드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있었던 그 그림의 파형은 다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티파이드 된 그 정류된 신호, 요거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경우, 다이오드 켜져 있는 경우죠. 그것과 커패시터가 방전하는 경우, 이 방전할 때는 사실은 그림에서는 지금 편의상 여기 꼭지점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인파잖아요. A는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쵸? 기울기 0인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기울기 0이 아니죠. 여기서
0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방전되는 게 아니고 이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아이고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이제 그 두 개가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가 방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별로 그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근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은 다이오드가 켜져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다이오드가 꺼져 있는 구간이라서 커패시터에 차지되어 있는 전하들이 전부 다 아래를 통해서 디스차지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전하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전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리플 전압에 해당되는 RMS 값을 구하는 거라든지 DC를 구하는 것이 또 어펜디스 B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하고 싶은 학생은 이제 어펜디스 B를 구하면 됩니다.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펜디스 B라고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제 뭐죠? 자세하라고 해야 될까? 자세하게 해석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이 세 점을 이제 직선으로 잇는 겁니다. 피스와이즈 리니어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직선의 형태로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귀찮은, 이제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귀찮은 게 좀 많은 이제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RMS 값, 리플의 RMS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보여져 있고 그때 다만 여기서 단위가 기본 단위가 아니고 IDC는 밀리암페어, 캐시터스는 마이크로페럿, RL은 킬로, 다음에 VDC는 그냥 볼티지라는 것을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VDC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PP익은 이제 알고 있으면 그 절반을 하면 될 테니까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필터 이제 커패시터 리플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것분에 요거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대입만 해주면 나온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VDC가 충분히 크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뭐 대충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어펜디스 B를 보면 되니까 거기를 참조를 하면 될 거고요. 그냥 이걸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결과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가 켜져 있을 때가 이제 T1이고 다이오드가 꺼져 있을 때가 T2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결과를 지금 보게 되면 요 값이 VRMS 값은 요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크면 얘가 전체 값이 작아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VDC는 요건 작으면 좋죠. VDC는 크면 좋겠죠. 그죠? 가능하면 큰 DC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요게 크면 뺄셈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구나.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니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요 값이 작아지니까 따라서 이 전체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전체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가 크면 좋을 것 같다. 즉 커패시터를 큰 거를 갖다 달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턴스가 커지게 되면 그 리플의 RMS 값이 작아지게 되고 VDC 값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귤레이터로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커패시턴스가 커지게 되면 이 커런트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효과를 좀 더, 뭐라 그러지? 좀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효과가 좀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full wave rectify 된 그런 시그널이 아니고, half wave rectify 된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다이오드가 켜져 있는 구간이 요 T1이죠. 만큼이죠. 짧은 구간. 그리고 꺼져 있는 구간이 나머지 만큼부터 라고 그럴까요? 히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방전되는 구간이 여기 충전되는 구간보다 훨씬 길죠. 훨씬 긴 구간 동안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순방전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방전된 전하량과 충전시킬 전하량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전하의 변화율이 되죠. 따라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시간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하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전류에다가 시간이 곱해지게 되면 그럼 전하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VDC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전류도 IDC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커패시턴스가 커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리플도 작아지게 되고 그래 리플의 이제 픽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VDC 값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긴 기간 동안에 방전되는 그 전하량 IDC가 있으면 IDC의 요 기간 동안 그만큼 동안이 방전이 되겠죠. 이 방전된 양을 요 T1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쭉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를 뭐 SIP라고 하면 근사화 시켜서 이렇게 조금 더 낮춰서 요 직사각형 동안 이때 다 이제 그 충전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크 값이 T1이 양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T1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피크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T2는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니까 T2는 거의 여기랑 같습니다. 이게 거의 같다는 거죠. T1이 조금 변해도 이 T1이나 조금 변해도 T2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T란 얘기죠. 는 거의 T란 얘기죠. 거의 T. 지금 하프 웨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T가 되겠죠. 이거는 거의 T입니다. T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피크 값이 T1이 줄어들게 되면 피크 값이 커지게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픽 커런트가 커지게 되면 그런 주변 디바이스들 전부 다 그 픽 커런트들을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소자 혹은 소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뭐 무한정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거냐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여기 있는 풀 웨이브 렉터와 여기 해당되는 거는 이제 2분의 t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풀 웨이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요만큼이 t2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2분의 t가 되는 거죠. 2분의 t가 되니까 여기에 지금 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t2나 2분의 t나 거의 비슷할 거다 라는 얘기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